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현재는 임신 5개월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예요. 한참 입덧이 심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옆에서 든든하게 저를 보살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으니까요. 사실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둘째 아들이기도 했고 이미 아주버님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상세한 속사정을 몰랐던 그때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한 형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아무리 애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했다고 쳐도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역시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형이다 보니 좋은 분이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순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몸으로 두 아들 뒷바라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을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키워오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거기다 언행이나 인품 또한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전화로 통화한 게 전부였지만요. 우선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저는 입양아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워낙 어릴 때 버려졌거든요. 다행히 저는 미국에 있는 지금 저희 부모님에게 해외 입양이 되었고 친부모님보다 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덕분에 금융회사에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출장 형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건 바로 남편은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었고 저는 미국에서 쭉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런 조건 따져가며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사람 됨됨이에 그냥 푹 빠져버린 저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다가 마침내 결혼까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을 진행하고 보니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긴 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들어가기로 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는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한동안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죠. 아무튼 중요한 건 저희 이야기는 아니니까 대충 패스할게요.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의 끝에 사시다 보니 남편도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듣기로는 그래도 형이랍시고 사업 자금을 제법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도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었대요. 물론 돈을 갚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다는데 실제로 찾아뵙는 건 명절 때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어머님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통화는 드렸다고 해요. 사실 형님네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한 건 오로지 효심 때문만은 아니더군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서로 돈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거기다 배는 불러오지 어떻게 보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살게 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거의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님을 제가 모시면서 그때 들었네요. 글쎄 형님과 아주버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더라고요. 무슨 나들목인가 뭔가가 어머님 땅으로 지나간다는 고속도로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야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땅이나 부동산 같은 건 잘 모르지만 고속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근처 땅값은 올라가는데 특히 나들목이 생기는 지역은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처음부터인지 아니면 살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 땅까지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라서 앞뒤 딱딱 연결이 된다지만 솔직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형님과 어머님의 관계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 휴가 때 남편이 보고 싶어 한국에 보름 정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못했던 데이트도 실컷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관광지에 들렀다가 마침 1시간만 더 가면 어머님이 살고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머님 뵈러 가자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 말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해서 몰래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방문했는데 어머님께서 지나치실 정도로 당황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나쁜 짓을 하다 걸렸을 때의 그런 반응 말이에요. 아무튼 저와 남편을 반겨주시면서 어머님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원래 청국장이라면 환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같이 일할 때도 숙소에서 청국장 한번 끓여 먹었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식사 준비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청국장으로 메뉴를 정했는데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훨씬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며 미안하다 하시니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어머님께서 참 다정하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느꼈네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툴긴 하지만 옆에서 이것저것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집에 냄새 배이게 웬 청국장이냐며 아주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저희가 와 있는 걸 보고는 완전히 돌변해서 아닌 척하는데 그때 뭔가 느낌이 쎄했죠. 어머님 역시 저희와 있을 때의 편안한 표정과는 다르게 왠지 모르게 당황하시면서 형님 눈치를 보는 듯 했고요. 원래는 아주버님 얼굴도 뵙고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도 형이랑 껄끄러운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이 한숨을 자꾸 쉬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알겠더군요. 어머님께서 형님 눈치를 보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났던 거겠죠. 근데 저희가 뭐 어쩌겠어요. 좋던 싫던 어머님의 결정이고 솔직히 두 분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간직한 채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뒤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저와 남편은 바리바리 선물을 준비해서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지만 남편은 많이 들떠 있었어요. 문제는 어머님 댁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주방에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생선이며 각종 음식들까지 주방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얼른 가방이며 옷가지를 남편에게 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님 손을 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느릿느릿 형님도 오시더니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제가 못마땅한 듯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보고 글쎄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세련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식모근성이 있답니다. 시댁까지 와서도 일하고 싶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이게 식모근성이라고 말할 수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가서 돕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짜 보면 볼수록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봐도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알겠더군요.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요. 거기다 저희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저녁 식사도 안 했는데 피곤하니까 올라가 보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괜히 차 막힐 때 올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올라가서 둘이 시간을 보내라고요. 신혼부부가 신혼을 즐겨야지 하면서 자꾸만 저희 부부를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짜증나서 어머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차피 저는 친정이 너무 멀어서 여기서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밝게 웃으시면서 막 대답을 하려는 찰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다음에 또 내려오면 되니까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랍니다. 곧바로 어머님도 그 말이 맞다며 불편하게 괜히 있을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변경했고 돌아가면서 용돈으로 두둑하게 챙긴 돈 봉투를 어머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뭘 이런 걸 주냐며 사양하셨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저희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손에 꼭 쥐어드렸죠. 그리고 밖을 나와 차에 타려는데 저 멀리서 형님이 뛰쳐나오더니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 건지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님은 자기들이 시어머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돈은 필요 없으시다면서 앞으로는 돈 관리하고 있는 자기한테 달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머님 용돈으로 챙겨드리는 돈을 왜 굳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머님도 따로 돈 쓰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냐.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더더욱 챙겨드리는 거라
설명을 하고 차에 타버렸어요. 애초에 형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말이 곱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서울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결혼 전에 찾아뵈었을 때부터 천명절날 일까지 제가 보기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 아들인 남편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전보다 어머님께 더 자주 전화를 드렸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또 저한테 전화를 해보라느니 아니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느니 그런 말도 한 번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어머님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형님네랑 쭉 사셨으니까 이제는 저희 집에서도 좀 살아보시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형님네에서 어머님이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사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좋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넌지시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니네 형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잘 챙겨주니까 걱정 말라시네요. 제가 어떤 의도로 같이 살자 제안하는지 훤히 다 알고 저리 말씀하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강제로 합가를 시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은 나중에 어머님께 들었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며 자기보다 결혼 잘한 남자는 또 없을 거랍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제가 남편 입장이었어도 저한테 많이 고마웠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마음으로 걱정은 하면서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렀어요. 그러다 작년인가 형님네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과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도 저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도 문제가 없긴 했지만 적어도 갑자기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는 이유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한번 뵐 겸 남편이랑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애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데 어머님과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란 건 금방 밝혀졌어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어머님을 꽉 안으면서 자기는 할머니가 좋은데 왜 자꾸 할머니를 버리려 하냐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당황한 형님과 아주버님은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데 잔뜩 굳은 표정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거야 문제없지만 적어도 이유라도 솔직히 말해달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어머님을 떠넘길 수 있다는 생각에선지 술술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땅에 원래 고속도로가 지나가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국책 사업은 엎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어머님에게 별 볼 일 없는 형님은 아이 핑계까지 대면서 어머님을 내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중간에서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 집에 1초라도 더 계시게 하기 싫었어요. 곧바로 어머님 모시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짐이라고 챙기신 게 캐리어 2개밖에 안 되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진짜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그 와중에 조카는 할머니 그러면서 옆에 달라붙어 있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네요. 아무튼 간에 어머님은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오셔서도 가만히 계시지를 못했습니다. 자꾸만 집안일을 하셔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건지 그러지 말라고 해도 했던 청소도 또 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또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걸 하시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청소기를 뺏으면서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강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은 엄청 슬프게 우셨어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 여기저기 그간 못 먹으셨을 좋은 음식들도 나가서 사 먹고 주말에는 가볼 만한 곳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지는 않았는데 막상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죽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살면서 어머님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형님과 아주버님은 한두 번 정도는 찾아볼 만도 한데 명절 때도 쌩까더군요. 그나마 용돈이랍시고 10만 원씩 보낸 게 전부랄까요. 성질 같아서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머님께서 말리셔서 참았네요. 형님네는 미워도 손자 때문에라도 그러기 싫다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종종 손자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제가 형님께 한번 올라오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부모가 싫다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땅에 1년도 안 돼서 택지 개발 호재가 생긴 겁니다. 비록 고속도로 공사는 물 건너갔지만 그 대신 더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죠. 사실 이것도 형님 덕분에 알았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형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보니 너무한 것 같다면서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그랬다길래 저는 곧바로 어머님 땅이 있는 지역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죠.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을 거라더군요. 곧바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당신께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면서 엄청 속이 상해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방편을 알려드렸고 어머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지요. 어머님은 형님과 아주버님을 불러올렸고 땅 때문인지 군소리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어머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자기한테 하는 거 봐서 유산을 정하겠다고 말이죠. 저나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말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어머님 재산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놈의 돈이 뭔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효심 가득한 표정으로 알겠다. 연신 고개를 쳐박더니 얼마 후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2주에 한 번씩 어머님께서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처음엔 같이 올라오다 나중에는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도 돈이 무섭긴 무서운 건가 봐요. 그렇게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던 인간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어머님이 손자보고 싶다 한마디 하시면 영락없이 달려오는 걸 보면 말이죠. 얼마 전 어머님께서 저를 불러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이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의 땅은 저희한테 주실 거라고 정말 어려울 때 당신 옆에 있어줬던 저희만이 진짜 아들이고 며느리가 생각하신다네요. 물론 그렇다고 형님과 아주버님을 아예 모른 척하진 않을 테지만 손자가 성인이 되면 그 앞으로 바로 돌아가게 해놓으실 거랍니다. 저야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편도 어머님 의견에 동의한다 말했고요. 결국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셨고 그리고 돈 때문에 어머님을 버렸던 형님네 부부는 다시 돈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효자효부 노릇을 하게 생겼네요. 이게 전부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을 하면 그만큼 돌려받는 게 세상이치 아닐까 싶네요. 이제 저도 몇 개월 있으면 엄마가 되는데 착하고 성실한 남편에 든든한 어머님까지 계셔서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어서 빨리 뱃속의 아이를 만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연거리가 생기면 그때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